심폐조직의 일과성 운동에 대한 반응. 일과성이 아니라 일회성 운동이야. 한 번 운동하는 것에 대한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그림 어디서 봤지? 뭐죠? 스토리. 맞다, 스터디 봤어. 4주 전에. 4주 전에 스터디에서 봤다. 6장에서 봤다. 아, 마켓에서 본 거야. 너? 막 이렇게 대한적 십자사 이런 단이다. 그 심장의 기능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하나 눌려붙다. 산소와 영양소 운반. 혈액 운반. 영양소 전달, 영양소 운반. 체온 조절. 또, 노폐물 배출. 또, 호르몬 운반. 또, 그거, 저거. 뭐, pH 농도. 맞아. 산유기평이야. 또, 생존 유지. 맞다. 염증. 또, 염증 뭐, 염증, 극대화. 염증이 폐물을 걸러주고 염증을 낮추면서 회복. 맞아. 역할하는 거 맞는데, 가보자. 요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염증이 제거가 되겠지. 자, 그리고 호르몬 운송하는 거, 그 다음에 체온 유지, 그 다음에 산육의 균형 유지, 그 다음에 면역 기능 조절까지. 우선하다. 심박수가 뭐지? BPM. BPM 뭐래니까 아니, 뭐 심박수 BPM 맞는데 심박수가 뭐냐고? 심박수의 정의 뭔데? BPM? 이럴게요. 심장의 박동수. 1분 동안. 그래, 1분 동안. 정확하게 좀. 1분 동안 심장이 몇 번 펌버지를 했는지. 선생님, 얘가 초점이 다 나갔어요. 수준 이상이. 되게 내 건드려봐. 완전 뿌이. 건드려봐. 터치. 화면에 화면 터치가 못 키는 건가? 됐나? 됐다. 된 거 맞아. 터치. 됐나? 심박수의 정의 말했고 1회 박출량. 한번 빵 했을 때 나가는 피해량. 피해량. 혈액의 양. 근데 누가? 이거? 심장이. 좀 더 디테일하게. 심실. 그래, 심실. 아, 디테일하게. 심박출량은 뭐야? 1분 동안.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양. 자, 심박출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했지. 이거 두 개 정의를 종합하면 되네. 1분 동안 심실이 펌프지 하는 피 혈액의 양. 혈액을 내보낸 양. 정도가 심박출량이 되겠죠. 그리고 혈압은 그 혈관을 뚫고 가는 혈관을 뚫고 가면은 먹는다. 혈관을 관통해서 가는데 이 박출에서 이 혈액을 내보내는 앞. 혈관 내 앞. 혈관 내. 혈관 뚫으면은 정식 혈관 뚫으면은 조진다. 자, 제가 혈류. 혈관을 흐르는 피의 류. 그냥 혈액이 흐르는 거. 흐름 피. 왜 말 제대로 못하지? 혈액은 피. 피나 맞다. 자,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심박수에 대해서 볼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라고? 오늘 주제가 심박수. 네. 심폐조직의 일과성 운동에 대한 반응. 일관성 1회 운동을 할 때 한 번 운동할 때 심박수가 어떻게 변하냐 이건데 1차를 했을 때 안정식 심박수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60에서 80이고 지구력 선수 단련이 잘 되어 있는 애들은 선수들은 28에서 40 정도 된다. 근데 우리가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구력 선수들이 미주신경의 긴장이 증가해서 미주신경 혹시 기억나나? 저 육장할 때 잠깐 다뤘던 건데 미주신경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부경화신경이라 생각하면 돼. 부경화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 릴렉스 돼. 좀 더 릴렉스 되지. 그럼 심박수가 올라가 낮아져. 맞아.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지구력 선수들이 지구력 트레이닝이 잘 됨으로 인해서 미주신경 긴장이 증가돼가지고 떨어진다. 근데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심근이 강해가지고 일회 박출량이 높아지니까 적은 심박수로도 충분히 혈액을 다 뽑아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운동 전의 심박수가 안정시 심박수보다 높다. 이 육상 스타트 자세 했을 때 해봤죠. 개조 달리기 하면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때 긴장. 하면 긴장해서. 심장 불렁불렁 한다 이가. 네. 왜 불렁불렁 아직 뛰도 안 했는데. 긴장해서. 교환신경. 교환신경 활성화. 아 맞아.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 걔네 때문에 이제 얘네 벌써 이제 뛰려고 하면 얘 흥분하는 거지. 그래서 심박수가 올라간다. 자 그리고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은 220 빼기 나. 이거 우리 저번 해봤었지. 예. 여유 심박수 어떻게 구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안정시 심박수. 안정시 심박수요. 여유 심박수. 최대 심박수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 맞아. 자 여기서 우리가 목표 심박수, 이 사람의 상대적인 운동 강도를 알기 위한 우리가 이 사람은 30% 운동 강도로 진행을 할 거다. 그러면 심박수 당당당 잡아가지고 30% 운동 강도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잖아. 그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야 예시다. 자 나이는 30살이고 그 다음에 안정시 심박수는 70이야. 근데 이 사람이 40%의 운동 강도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심박수는 몇이 되어야 할까? 정답. 40, 30. 엥? 정답 적어놨다. 난 적어놨다. 348. 348이야. 잠시. 118. 잠시. 어? 아 정답 118. 자 118이 어떻게 나오는 거? 220 빼기. 최대 심박수 빼기 30. 그럼 190. 최대 심박수에서 빼기 30 하면 220에서 빼기 30. 네. 자 봅시다. HR 그 맥스는 220 빼기 30이니까 190이지. 네. 자 HR 레스트 몇이야? 70. 70이지. 그러면 여유 심박수는 몇이야? 120. 이것을 빼면 된다며 120이지. 네. 여유 심박수에서 우리가 40%지. 그러면 0.4를 곱해. 그러면 뭐야? 48이지. 네. 48에다가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줘. 그럼 118이지. 아. 이렇게 나온 거다. 자 여기서 나와가지고 48 하면은 조준돼. 나 왜냐면 48 나와가지고 이러면은. 거기다가 나도 처음에 많이 해. 했던 실수다. 그러면 안정시 심박수가 더해줘. 근데 요즘은 몰라 워치가 기능이 잘 돼 있어가지고 몇 %입니다까지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우와. 아닌가?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워치는 넷플 다운하는 횟수도 제주. 우와. 인마니도 제주. 대박. 아 신기하다. 점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네. 맞지? 막 나중에 이거 막 하지 마라 어제 깨라 이렇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 요즘 워치가 잘 되는 심박수를 보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 그 회원님들한테 이 정도 강도 내가 원하는 강도가 있으면 그 강도를 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심박수 몇이면 좋습니다 하고 나 없을 때 혼자 러닝 타거나 운동을 할 때 몇 정도면 체지방을 잘 탄다 그러면 이 정도 내가 만약에 60% 강도로 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60% 하면은 70이 아마 144잖아. 144가 미달되면은 좀 더 하려고 하고 그런 걸로 설정해 주면 훨씬 좋다. 그러니까 심박수를 보는 용이 아니라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형님 오잖아. 형님 심박수 140이에요. 이러고 끝이거든. 근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강도인지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를 알아야지 좀 우리가 쓸모가 있잖아. 뭐야? 또 이게 나왔어. 복사 붙여넣기 해. 아 뒤로 누르는 거다. 자, 1회 박출량의 증가 원인.
1회 박출량 이게 뭐냐면은 안정시고 저강도, 최대치 이렇게 돼 있거든. 그냥 맥스고 이제 고강도로 보면 돼. 저강도고. 근데 이게 왜 중강도 아니고 저강도인지는 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오타인 건지. 오타라고 하기에는 옆에 있는 그래프가 똑같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저강도를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지, 그 다음 고강도가 되는 것 같고, 여기는 뭐냐면은 확장말 용량, 심장이 이렇게 확장, 심실을 확장을 했을 때 이 용량이고, 심실이 수축을 했을 때 이 용량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만큼의 갭이 1의 박출량이 되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운동을 했으니까 안정시보다 더 높아질 거 아니야. 맞지? 계속 이제 운동했을 때 좀 더 높아지겠지. 그리고 보면은 확장기 고강도가 되었을 때 확장기 말은 거의 정체, 이걸 항정 상태라고 하거든. 항정 상태고 수축력을 더 강해져가지고 심장에 있는 혈액을 좀 더 많이 뽑아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확장 말기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맞지? 저강도보다는 당연히 고강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고강도로 운동하면 심장이 어떤가? 빨리. 붕붕붕 어디지? 그러니까 빨리 뛰니까 이게 수축하고 확장을 더 하고 싶은데 빨리 짜야 되고, 더 늘어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늘어나고 빨리 짜버리니까 확장 말기 용지가 비슷하대. 근데 대신에 수축력이 강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도 갭이 더 생겨서 1회 박출량이 높아진 거야. 맞아야지? 그래서 심실의 수축력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 갭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무슨 그림을 하나 뺀 거 같다. 뭔가 살짝 조신 느낌 드는데. 내가 아까 뺐다. 미안하다. 자, 그리고 이 1회 박출량을 운동 강도로 쳤을 때, 자, 이게 SV이고 이게 운동 강도여가지고 0, 30, 60, 90, 100 이렇게 되면은 SV가 운동 강도를 따졌을 때 언제부터 항정 상태가 올 것 같아? 아니면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100%까지 계속 갈 것 같아? 아니면 30%에서 항정 상태가 올 것 같아? 60? 30? 그럼 너네 느낌 찍어봐. 60. 내가 이 그림을 빼고 30 정도? 너 어떻게 알았지? 처음 바로 60이라고 또 60이라고 깜짝 놀랐네. 찍어봐. 네. 찍는다. 어떻게 하고 60부터 그래? 오, 잘한대. 촉이 좋아. 뽀뽀서 봐. 자, 1회 박출량은 60부터 항정 상태가 와. 그러면은 여기다가 덧붙여서 그려볼게. 이거는 전체 심박출량이잖아. 심박출량은 뭐 곱하기 뭐? 심박수 곱하기 1회 박출량이다 이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Q 심박출량이야. 근데 SV 이 1회 박출량이 언제 항정 상태가 온다고? 60? 60%에서 항정 상태가 온다고. SV는 올라가다가 60%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나머지 이만큼의 갭은 누가 맺고? 봐봐. 심박수 곱하기 SV지 1회 박출량이지. 이게 60%는 멈춰. 근데 100까지 계속 올라가. 그러면 심박수가 몇 거야? 심박수가 올라가야지. 네. 심박수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몇 가지? 220백이 나이까지 올라가겠지. 네. 이렇게 생각돼. 그래서 이제 또 다음. 힘들어. 자, 그리고 심박수를 이렇고 1회 박출을 이렇고, 그 다음에 심박출량 이런데, 지금 보면은 글씨 잘 보이지 모르겠다. 누운 자세,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 걷기, 조깅, 달리기 순으로 점점 심박수가 올라가. 자, 누운 자세와 앉은 자세와 서 있는 자세는 셋 다 안정시 상태거든. 그러면 서 있을수록, 앉을수록, 누워서 앉을수록 뭐라노? 누워서 앉을 때, 앉아서 서일 때 점점 더 심박수가 올라가. 올라가는 이유는? 힘드네. 교관팀장님 사는 거? 심장이 뛰기 편해서. 활동이 많아지니까. 잠깐만, 이거 참 오해다. 누워있다가 앉을 때 잰 게 아니고, 누워있을 때 재고, 앉아서
안정시 상태 오고 제고, 서서 가만히 서서 안정시 상태 오고 제고를 한 거야. 몸에 텐션이 있을 때 차이. 텐션? 무슨 텐션? 긴장도. 누워 있을 때는 진짜 몸에 온몸에 힘을 다 풀고 누워 있을 수 있는데 앉아 있을 때는 그래도 불쌍해. 힘을 다 뺄 수 있는데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정시 상태. 심장의 위치. 심장 위치?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밑에 있고 기압? 앉아있어 여기. 아 중력. 좋은 힌트인데 그 중력이 뭐? 누르고 있어서. 위치 에너지. 무슨 심장의 위치 에너지가 나오는데 창의적이다. 자, 왜일까? 아, 내가 너네 PDF 파일로 보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면은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답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답을 여기 안 넣어놔. 그냥 나는 그래프만 넣을 거야. 답을 안 넣어놓고. 생각해봐. 그냥 보니까 힌트. 일박출을 보니까 반대야. 누운 자세일 때가 높고 앉을 때 떨어지고 서 있는 자세 더 떨어져. 자, 안정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몸에서 각각 이제 필요한 산소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산소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심신을 빵 짜주겠지. 네. 근데 그 짜주기 위해서 짜주는 힘이 누운 자세랑 앉은 자세랑 서 있는 자세가 달라지니까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심박수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자.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심박출량이 거의 도이 가요. 맞지? 자, 그러면은 자, 중력이 나왔다 지금. 근데 중력이 나왔고 또 SV가 떨어지는 게 나왔어. 여기에서 중력인데 SV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좋은 힌트를 하면서 중력을 얘기했잖아. 네.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SV가 떨어졌단 말이야. 위치 에너지 말이다. 위치 에너지 말고 쫄아서 서서 쫄았어. 표면적. 표면적. 누워있어 그걸 중요했어. 뭐 지면 반말이 안 나오나? 네. 생각을 좀 해봐. 6장으로 돌아가면은 너네 복습 안 했지? 기압. 아! 고? 고에서 저. 거기서 저? 아, 아닌데. 기압? 그너 호흡. 그니까. 호흡이야. 아. 복습을 하자 우리 복습을. 이거 계속 무한반복이다. 지금 하는 거는 일회성 운동이지. 나중에는 트레이닝을 계속 해가지고 또 심장 어떻게 되지 또 나온다. 그럼 이거 또 해야 된다. 그때 만약에 내가 물어봤는데 빨리빨리 답이 나오면은 스터디 시간은 단축이 되고 너네는 빨리 집에 가겠지. 무슨 알겠지? 복습 안 하면은 이 스터디 시간이 길어질 거고 난 너네를 계속 이 질문 지옥에서 괴롭힐 거다. 자, SV에 영향을 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SV에 기억나는 사람 없나? 심박수? 어? 심박수? 1회 박출량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었어. 이 심장근의 단련도? 전부학, 후부학? 오, 맞아. 야. 필기 났어? 네. 오, 필기 좋아. 그런 필기 좋아. 전부하가 있고 후부하가 있는데 전부하는 뭐고 후부하는 뭐야? 심실 채움, 심실 비움. 아, 맞아. 심실을 잘 채우는 거. 채움. 후부하는 심실 잘 비움. 뭐 잘은 뭐 이제 SB가 올라갔을 때 알겠지. 자, 심실을 잘 채우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질문했던 거 기억나나? 심실의 팽창력. 그래. 심실의 팽창력. 또 심실 수축력. 네? 아, 그 후부하요. 후바. 심실의 수축력. 하나씩 더 있다. 동맥, 혈압. 후부하요. 다른 애들 말해봐. 그 너는 지금 답안지를 들고 있어. 혈압. 무슨 혈압? 채워니까 아 동맥 혈압. 뭐 혈압 뭐? 동맥 혈압. 동맥 혈압 뭐? 동맥 혈압이 뭐? 나?
낮은 어. 동맥의 혈압을 고? 네, 높게. 높게 하면 어떻게 되노? 저인 정맥 이쪽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내가 이거 설명을 여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힘이 빠지지 않아. 이렇게 하면 재밌어. 나 재밌어. 자, 아닌가? 맞아. 자, 이 설명을 똑같이 해줄게. 내가 6장에서 했던 설명을 유튜브 보면 소름 돋을 수도 있다. 자, 태풍이 와. 안정시와 태풍이 왔을 때 엄청 화창한 날씨랑 태풍이 온 날씨에 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싶어. 문을 열 때 어떤 게 더 편해? 맑은 날. 맑은 날 편하지. 태풍이 바람이 겁나 세게 불어. 그러면 안 열려요. 왜 안 열리노? 막고 있어서. 바람이 세서. 그게 뭐고? 압이라고 생각하자. 음. 동맥에 있는 혈압. 그러니까 심실에서 바로 나가면 누가 있노? 동맥이 있지. 네. 나가려고 하는데 동맥 혈압이 너무 세. 여기가 쉽나 어렵나? 어려워. 어렵지. 그러면 압이 낮아. 여기가 편해. 쉽겠지. 그러니까 비우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동맥의 압이 낮을수록 좋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심실 채우는 능력. 여기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 물총. 심실 팽창이 뭐고? 물총 있는데 요 뒤에 요만한 게 있는 거라.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있어. 싸움 편해. 쏘면 이게 확 나가야 된다 이거. 근데 심실 채우는 능력이래. 이게 큰 거를 내가 가져왔다. 물탱크 하나 가져왔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또 더 잘 챙길 수 있노? 채울 수 있노? 큰 거는 가져왔어. 잘 누워놔야 돼. 입고. 어? 입고? 입구를 좁게. 입고 컷? 아, 이 안에 압을 높여줘야죠. 압을? 어. 무슨 압을 넣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통 큰 걸 갖고 와서 물통 이렇게 해야지 물이 나가시. 물이 이렇게 빨리 나가나? 물 이렇게 한다고 빨리 안 나가. 잘 쓰여진 게 아니고 그냥 물을 많이 넣어야지 물탱크에. 아, 들어있는 게 전제 조건이 아니었어. 심실 물탱크라고 채우는 나 들어가 있는데. 심실을 채우는 게 너네 야 금시초문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 그래서 정맥회계야. 아. 기억나? 네. 이렇게 보니까 다 비운 거 맞는 거 같지? 다 기억나지? 네. 확실히 기억나지? 너네 아까 전에 한 5분 전에 돌아가가지고 대답했던 거 기억해봐봐. 위치에 넣지. 돼가지고 복습하자. 복습하고 자 여기서 봐봐. 우리가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심장의 위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긴다 맞지? 이렇게 설명하면 바로 조지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정맥회기의 양이 줄어들겠지. 심장이 나와서 여기로 바로 들어가. 이렇게 가가지고 바다에 갔다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은 누워있으면은 중력이 똑같이 받는다 얘가. 그러면은 중력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이 존재하니까 편하게 올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호스를 옆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꼭다리를 들었네? 그럼 위에서 밑에서 쭉쭉 짜줘야 되는 힘이 생겨야지. 왜?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혈액을. 그러니까 호스를 잡아당기니까 당연히 정맥회계의 양이 줄겠지 아무리 민다고 해도. 그러니까 정맥회계의 양이 누웠을 때보다는 앉았을 때보다는 서 있을 때 정맥회계의 양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심박수가 점점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개에 대한 심박출량을 또이또이를 맞춘다. 오케이? 네. 이해됐나? 나는 사실 여기서 시간을 엄청 많이 끌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 다행히 금방 경선 예방을 안 해가지고 잘했다 했어. 이거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 나오면 안 돼. 복수 꼭 하자. 다음에 또 물어보자. 다음에 네. 트레이닝에 대한 유산소, 심장의 적응 이런 거.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그냥 뭐 비슷하지 뭐. 봐봐. 걷기, 조깅, 달리기 당연히 걸었을 때 심박수. 조깅했을 때, 달리기 했을 때 심박수가 점점 올라가는 거 맞지? 네. 근데 보면 걷기, 조깅, 달리기 이래 박출량해. 박출량에 어. 부감신경이 영향을 줘요. 나 미치겠다. 야 이거 10분 전에 한 내용이다. 뭐고? 정맥회계의 양. 그건 아까 했고 이거고. 다시 질문.
어? 질문. 뭐? 질문이 뭐였지? 질문이 뭐냐면은 걷기에서 조깅까지는 1회 박수영 올라간 게 맞아. 네. 근데 조깅에서 달리기는 아 안정씨. 이게 안정신데? 아니 환경 상태 문제. 60%.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보는 조깅이 한 50%에서 60%였구나. 그렇게 보면 이해됐나? 네. 응용이다 이거는 외우는 게 네. 아니고. 진심. 교환 이해됐나? 네. 아니 인상성 보니까 이해 안 되는데.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나? 네. 되었나? 되고 있나? 네, 기억나요. 거의 80%. 80, 봐봐, 다시. 아까 우리 앞에 봤을 때 심박출량이 뭐야? SV 곱하기 심박수, HR이었지? 맞지? 근데 심박출량, 1회 심박, 뭐라노? 1회 박출량은 언제 항정 상태에 온다 했어? 운동하고 60%지. 그러면은 60%까지 가서 여기부터 100%까지 거의 비슷하다는 소리다 이거. 근데 보니까 1회 박출량 보니까 조깅이랑 달리기가 거의 비슷하지. 그러면 이게 한 55, 60 되겠네. 아니면 55, 100 정도 되겠네. 왜냐면 요 끄트머리가 조깅의 수준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해서 점점 심박출량은 증가가 된다. 이해되지? 너네 이거 듣고 생체 치면은 진짜 무조건 내가 봤을 때 생명가 8점 이상이야. 자, 혈압은 정상 120에서 80인데 뭐 140에서 90으로 요즘 보더라. 130, 80 보는 데도 있는데 점점 우리 한 10년 전에는 120, 80이었어. 근데 요즘은 좀 140, 90. 내가 120, 80이 정상이라고 10년 전에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전문가는 원래 140이랑 90인데 고혈압 약을 팔아제끼려고 이 기준을 120, 80으로 낮췄다. 누가? 의사들이. 못된 놈들. 맞지? 그래서 의사들이 믿으면 안 돼. 편집.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의사들 믿으면 안 돼. 믿어도 되는 의사가 몇 명 없어. 무작정 의사를 믿으면 잘못된다. 우리 몸 다 조진다. 자, 그리고 이제 140에서 90 정도 되면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됐지. 일반인이나 운동선수를 봤을 때 안정시 수축기 혈압. 수축기 혈압이 몇 정도 될까? 120이겠지 정상이니까. 운동선수도 120. 여기 옆에 있는 MMHC는 나도 이거 어떻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모큐리 모순 뭐라 됐는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해. 모큐리 우리 카트라이더가 차이는 맞지? 자, 최대 강도시 운동 강도 최대 강도시 수축 혈압은 200까지 올라간다. 고혈압보다 훨씬 더 높게 가게 된다. 자, 그럼 운동 선수들은 240에서 250까지 간다. 발살과 호흡하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380에서 450까지 간다. 450만 400이었나? 아니 3, 400까지 간다. 그러니까 그 뭐지? 요즘 유튜브에 블랙아웃 인스타 대들부터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이거. 그렇게 넘어간다 이거. 그게 좋은 건 아니다. 그거 뭔가 나는 그만큼 고강도로 운동했다 이러면서 약간 자랑처럼 올리는 사람들인데 완전 이제 뭐 하바지들이거든. 하바지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엄청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운동하다가 골로 갈 수도 있겠다. 빨리 친구 있는 바로 전화해서 알려줘. 좀 뛰신다. 병원 근처에 있어요. 자, 그다음 고혈압 운동 갈 때,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런 거 대충 뭐 이런 거 보면 돼. 보면 되는데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중에 유산소 운동을 권장을 한다. 근데 그 운동 강도가 40에서 70% VO2 max. VO2 max를 우리가 그 가스 그런 나중에 뭐 폴라나 이런 거 채우면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홍정희 교수님이 인스타에 올린 장비가 있더라고. 그 황희찬 선수랑 손흥민 선수. 그것도 이제 일반인들한테 필요하다. 나도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특히 환자들한테는. 근데 우리가 그걸 달고 있지 않으니까 VO2 max랑 조금 우리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까 배웠던 HRI, 요율심박수거든. 요율심박수를 가지고 40%에서 70% 운동 강도로 운동을 시켜라. 누구한테? 고혈압 환자들한테 몇 분 동안? 30분 동안. 근데 일주일에 5일에서 한 7일 정도. 이 정도 강도로. 자, 고혈압 환자, 근력 운동 괜찮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3분 전에 했다. 고강도가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0m가 내려. VO2 max가
40에서 7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진행하면 가능하다. 땡. 자, 자 VO2 맥스는 유산소 운동의 기준이야. 유산소 운동의 기준. 근력 운동은 우리 근력 운동만 하면 힘들다 이가. 심박수 네. 재면은 한 100, 112 이렇지. 이거 진짜 쎄 빠지기 힘들어도 이거 그렇게 막 힘들지 않아. 심박수 많이 올라가잖아. 호흡을 잘 조절해서 하는 거다. 호흡 잘 조절해서 하면 된다.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 혈압이 더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까 봤을 때 일반인도 한 200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몸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가능하면은 완전 저강도라든지 저강도에서 중강도 정도로 하든지 그러면 그 저강도라는 게 괜찮네 뭐 소롱소롱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하면 보통 뭐 횟수로 보통 기준을 삼잖아 무게를. 그래서 근데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대. 근력 운동 우리가 생각하는 근력 운동은. 근데 근력 운동 가벼운 근력 운동들을 서킷 트레이닝 형태로 하는 거를 권장을 한다. 서킷 트레이닝이라는 건 사실은 근력 운동 형태지만 무슨 운동을 하자는 거고 유산소 운동을 하자는 거거든. 그런 형태가 좋다. 오케이? 네. 그다음 혈류. 이거 그냥 보면 이해가 되는 거다. 안정시, 저강도, 중강도, 최대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안정시의 몸에서 흘러가는 혈류량에서 차지하는 그 심장에서 뽑아내는데 얘는 심장으로 가고 얘는 근육으로 가고 얘는 피부로 가고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는 비율. 빨간색 보니까 그 소화기관들, 소화기관은 제법 많이 가지. 50% 이상 가네. 자, 파란색이 피부도 좀 제법 가네. 자, 근육이 한 20% 되려나? 초록색이 심장이가, 심장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뇌. 운동량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전체적인 비율은 뇌는 떨어지고, 근데 심장은 똑같다. 그리고 근육은 멍멍멍멍 올라가고, 피부로 가는 비율은 높아지다가 갑자기 중강도부터 떨어지고, 소화기관은 점점 줄어든다. 이건 그냥 단수 비율이고, 여기는 전체적인 양이야.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안정시는 5리터, 여기는 한 12리터, 여기는 20리터, 여기는 한 28리터 이 정도 점점 올라가는 건데 거기 안에서 얘를 각각 끼워 넣었다고 생각되거든요. 확실히 눈에 봤을 때는 근육으로 가는 양은 무조건 많아지는 게 맞고 소화기관도 절대적인 양도 줄어든다. 뇌는 심장은 오히려 더 많아지네. 당연히 심장이 훨씬 더 많이 뛰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이게 뭐였지? 뇌였지? 네. 뇌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네. 그다음 피부는 점점 좀 높아지다. 얘는 왜? 땀이 배출되면서 체온 조절이 돼서. 나도 근데 저건 방금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자. 내 피부로 가는 혈류가 왜 보강돼서 줄어들까? 근육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줄이나? 혈류가 심장이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는 거네. 심부 온도를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할 거지만 피부로 혈류가 많이 흘러간다는 거는 심부 온도가 증가했고 이 심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피부로 혈류를 많이 보내서 열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게 땀으로 배출이 되면서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거거든. 근데 완전 고강도로 최대치까지 갔을 때는 피부로 못 가고 근육으로 몰빵을 해주니까 피부로 충분히 못 가지고 심부 온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그건 달라. 횡문이 좀 할때 턱을 10개만 다음 내가 보라색깔 소금 나오고 그건 달라. 횡문근 용이지만 횡문근 그냥 이제 골격근이 그냥 묶는 거 말거든. 온도가 배출이 안 돼서 안에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근육이 녹나? 그렇게 되면 거의 볼케이노 수준인데? 오케이. 그 정도. 너무 갔나? N이라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나도 N인데? 자, 봐봐.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말. 뭐야? 체온이 상승을 한다. 시상호흡가 감지를 한다.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된다. 피부로, 심부온도에서 피부로 혈류를 보내는 거지. 그래서 정상 체온을 떨어뜨린다. 이 과정이다. 자. 큰일 났다. 자, 심혈관계 유동이라는 건데, 자, 보세요. 심박수가 점점 높아지는 거나, 근데 심박출량이 계속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춰주는 거나, 그 다음에 SB 1회 박출량이
점점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안경 상태. 운동 강도. 아니 아니. 뭐지? 아까 우리 이거 머리 겁나 써가지고 이거 꼭 까먹지 말자 이렇게 넘어갔다 이거. 다시 정맥 질문 다시. 회계 양. 그래 맞아. 봐봐래. 이 SV 다시 하자. 정부와 후부하가 있는데 정부와 두 가지가 뭐라고? 정맥 회기 양. 바로 나온다. 먼저 나온다. 근데 이거 심실 팽창력. 또 팽창력이다. 그다음에 후부하는 심실 수축력. 또 동맥 혈압 맞지? 낮추기. 근데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운동 강도가 증가되고 운동 시간이 이거는 강도가 아니라 시간이야. 시간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심부 온도가 증가되겠지. 우리도 자동차 계속 타면 타이어 어떻게 되는? 뜨거워요. 열 올라간다 이거. 그럼 마찬가지거든. 근데 이 계속 심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아까 이 심부 온도를 배출하기 위해서 혈류가 어디로 간다 했어? 피부로 간다 했지. 피부로 계속 가. 피부로 간다. 그러면은 자, 혈류가 어디로 간다고? 요 피부로 간단 말이야. 피부로 가면은 정맥회계 양은 줄겠지. 맞지? 심장으로 빵 보내는데 피부로 가서 좀 더 늦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좀 줄겠지. 그리고 두 번째 땀을 많이 배출하잖아. 땀으로 배출되는 게 뭐야? 피부로 가가지고 땀을 배출하니까 전체적 혈액량도 어떻게 되는 거야? 줄겠지. 그래서 혈액량이 주는 것 때문에 정맥회계 양이 줄어. 그래서 SV는 떨어져. 근데 이 SV를 겁나 메꾸기 위해서 또 어디로 가야 돼? 뭐가 이래야 돼? 심박수. 심박수가 올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심혈 관계 유동이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열 배출이 엄청 잘 되는데 막 열이 배출이 되고 있다. 됐어. 넘어가자. 말은 포기. 자, 우리가 여기서 실험을 했다. 공복돼지와 밥 먹은 돼지. 그 아까 밥 먹는 돼지 엄청 귀여운 사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딱 따내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일본 놈이 그 돼지 한 마리를 밥을 잘 먹여가지고 그대로 통구이를 한 거거든. 유튜버가, 일본 유튜버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도 유튜브 올라가면 논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급하게 바꿨다. 자, 얘는 근데 좀 그렇다. 얘네들 우리가 개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만 얘네들 귀엽게 생기긴 했다, 맞지? 귀여워. 자, 인류에. 자, 공복돼지 같은 경우는 14시간에서 17시간 정도 공복을 시켰어. 근데 밥 먹은 돼지들은 언제 먹었냐? 아이고. 좋다. 못 먹으려고 찾아보자. 밥 먹은 돼지는 운동하기 90분에서 120분 전에 한 번. 그러니까 전체 식사량의 2분의 1만 먹은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의 1은 30분에서 45분 전에 밥을 먹었다. 우리 보고 이 대회 때 딱 이렇게 먹을 거다. 밥 먹은 돼지랑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공복 돼지랑 밥 먹은 돼지를 두 마리를 이거 보고 이거 설명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밥 먹은 돼지랑 공복 돼지가 똑같이 운동 시작했단 말이야. 이것도 맥스 65% 어떻게 하노? 얘 안정심 심박수는 재고 최대 심박수 계산해가지고 65%로 운동을 시켰다. 돼지 심박수는 어떤지 난 잘 모르겠다. 220백이 나인지 모르겠다. 근데 요놈이랑 비교를 했는데 얘 밥이니까 탄수화물 들어갔겠지. 근데 혈류를 봤을 때 혈류 재분배 법칙. 밥을 먹었으니까 소화기관으로 갈 거잖아. 그리고 얘는 밥을 안 먹어서 소화기관에 가는 게 별로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운동을 시켰을 때 혈류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를 보자 해가지고 본 건데 진짜 실제로 밥 먹은 돼지가 근육으로 흘러가는 혈류 퍼센트가 18%가 줄었어. 그리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23%가 늘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보디빌딩 대회로 나가면은 펌핑 한다고 하고 밥을 먹죠. 아침에 탄수 때려놓고 다당 놓고 근데 펌핑 할 때 양념 먹고 떡 먹고 배터리 좀 제키고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간단 말이야. 근육으로 대한 혈류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펌핑이 쳐야 되나? 오히려 차라리 공복으로 가는 게 혈류가 펌핑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내가 해봤어. 근데 너도 반성. 왜냐면은 어제인가? 엊그저께가 오늘 어제지? 어제 낮이었지?
어제 낮에 니한테 설명하고 내가 읽어봤거든. 그래서 아씨. 근데 사실 나도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여러 번 했단 말이야. 형님들도 그렇게 설명하고 니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이게 진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당일날 배가 고프겠지만 안 먹는 게 낫지 않나? 제대로 된 펌핑을 위해서. 근데 왜 보디빌더들은 대회 나갈 때 이렇게 탄수를 먹어줄까? 그거 먹어도 잘 나와. 그러면 아니지. 걔네들은 그거 먹어도 잘 나와서 먹는다기보다는 그게 내 최대치, 내 영양을 맥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건 비과학이잖아. 제가 뭐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은 밴딩 과정에서 글리코겐을 다 고갈시키고 뭐 로딩하는 과정에서 그 글리코겐을 고갈시킨 거를 한 번에 막 다 때려 넣는다고 말하고. 그래, 그거는 전날까지. 자, 90분이나 120분 전에 탄수화물 먹어서 소화가 다 돼가지고 근육까지 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니까. 그렇지 않지. 우리가 보통 밥 먹고 소화되는데 4시간 정도 보니까 길게 보면 단백질 들어가면 6시간 정도 보고 불충분하단 말이야. 그래서 니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공복 돼지처럼 한번 해볼까? 펌핑을 할 힘이 없는 거지. 펌핑을 하면 힘? 무조건 어떻게 짜내면 칼로리 다 있다. 정신이야. 칼로리 다 있다. 이거도 아니, 힘이 뭐. 없는데 이거 지금 먹는다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소화돼가지고 탄수화물이 글리코겐 돼가지고 저 근육을 다 들키더라. 시간 부족하다고. 씹어서 먹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보다 사탕이랑 이런 것들 먹어서 이게 사탕 그런 걸 채우면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혈류가 그래도 그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조금 일리 있는 말이다. 소화 작용을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소화 흡수가 빠른 걸 먹는 거네. 그래서 단당류를 넣는 거긴 해. 그래서 막 그냥 밥보다 쌀밥을 사람들 그러면은 그런 타임이라 보면은 보통 어떻게 먹냐면은 이때 다당, 고구마, 감자 같은 거 먹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단당을 넣게 돼. 근데 30분 만에 이거 이렇게 되질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요때 단당을 넣고 요때는 안 먹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몰라, 이거는 나는 정답 모르겠어. 단당류 넣어보고 얼마나 동안 이제 되는지 내가 계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과학적으로 쌤 슈퍼주스 한 통 사들고 가가지고 그러면 3시간 전에 초코파이는 아니네. 초코파이요? 초코파이가 안 되네. 초코파이가 마시멜로 먹으려고? 니 지금 먹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지? 아니 쌤 슈퍼주스 한 통 사가지고 3개 까서 하나씩 이렇게 3개 넣어가지고 아니 근데 너무 좋으면 뭘 먹자. 그게 아니라니까. 몸 좋으면 아니고 다 몸 좋은 애들 모여가지고 경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좋은데 죽여. 생각을 해보라니까. 자기의 역량을 맥스로 최대치까지 뽑아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다고. 몸 좋으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전날 뭐 소주 가고 가지 뭐야. 그렇지 3시간 최대치까지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작용을 하잖아 이 사람들은. 바나나 정도 하여튼 이거 네가 생각해서 해봐. 알겠지? 자, 그리고 이건 동정맥 산소자. 여기는 동맥 농도다. 동맥 농도. 그 다음에 여기는 동맥에 있는 산소 농도. 그 다음에 여기는 정맥의 산소 농도. 요만큼의 갭만큼 산소를 썼으니까 그 조직 내에서 산소를 그만큼 갖다 썼다는 거겠지. 일을 많이 했다는 거겠지. 이만큼 일을 했다는 거고, 이만큼 산소가 필요했다는 거고, 이만큼 필요했다는 거고, 이만큼 필요했다는 거고.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농도가 점점 증가될수록 동정맥 산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정맥에 들어오는 산소는 한 4 정도, 최소 4 정도밖에 안 된대. 그 다음에 여기는 20 정도. 그러니까 여기 한 16ml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길게 했고, 이거는 애매하게 끊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번에 한 큐 하는 게 전체 이해하기 너무, 왜냐면 심장에서 다 나오는 건 똑같잖아. 6가지 있는데. 혹시 질문? 근데 어. 하고
그 뭐라고? 고혈압 환자가 왔어. 음. 운동을 이제 40에서 70 음. 사이에 서킷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서킷도 그렇게 맞추기가 쉬울까? 나는 내가 해본 서킷은 너무 힘들었어. 그걸 강도 조절 안 되지. 네가 말하는 서킷은 뭐 타봤다. 그리고 너무 무겁게 하는데 뭐 천천히 하면 되지. 자, 런지 하나, 이제 스쿼트 하나, 그렇게 하면 되지. 웨이트를 누가 봐야 자, 1kg 덤벨 들고 하나, 이것도 스쿼트 트레이닝 아이가? 근데 고혈압인데 어지러울 수가 있네. 원래 저혈압일 때 어지럽죠. 고혈압이면 출혈이 이런 게 고혈압 꽂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혈압 꼭 꽂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뇌 나비 막 차가지고. 고혈압 꽂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최근에 운동시키다가 형이 고혈압이 있어. 그런데 운동 다 시키고 폼롤러 합기로 하다 폼롤러 혼자서 끝나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쓰러졌는데. 쓰러지진 않다. 응.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야. 응. 근데 이 운동이 끝났는데도 이제 뭔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나왔으니까 나는 그냥 교감신경 문제라 생각하고 근데 그게 운동 때문에 그렇게 고혈압이라서 운동 때문에 뭔가 확 올랐는데 폼롤러를 하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그냥 그거는 나는 쿨다운 개념이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산소가 돌아. 근데 만약에 지방이 좀 많으신 분이야. 살집이 좀 있으시다. 근데 혈관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어 있겠지. 그래서 혈압이 높아졌을 거고.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데 그러면은 혈관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어져 있으니까 혈액 순환 자체는 잘 안 되겠지. 운동을 해서 심장 빵빵빵 나갔어. 혈액 나갔어.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다시 유로 보는 거야. 들어오려면 정맥 회귀가 돼야 되잖아. 회귀가 잘 돼야 되는데 회귀를 못 해. 다리가 가만히 있었거든. 운동 끝하고 끝. 회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아리 이렇게 해주면 회귀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우리 운동 끝나고 정리운동 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회원님이 돼 있어도 가능하면은 운동 딱 끝 하고 나서 나는 바쁘다 해도 그럼 유산소 5분에서 10분만 타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근데 대부분 집에 뭐 걸어 가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걸어 가시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정맥 회귀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 다음 뇌로 공급해줘야 되는 혈액이 아직 심방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충분히 공급을 안 해줘가지고 어지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동 끝나고 폼롤러를 하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럼 다리를 떨면서 폼롤러 했으면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봐봐. 하체 폼롤러를 했나? 그러면 이걸 수도 있지. 아무래도 혈관 좁지. 근데 이거 해줘야 되는데 혈관을 또 압을 했지. 혈액이 더 안 되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다. 고혈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거는 쿨다운. 정맥 회귀로도 접근하는 게 나아질 것 같다. 다른 질문.